안녕하세요. 우주 유일의 절기뉴스 강태코입니다. 이번 게스트는 화성에서 공부하시고 동의보감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 박소영 선생님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행성을 헤매다가 지금 화성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소영쌤 캐릭터는 가미당의 핫이슈 캐러나비 동물점의 캐릭터인 호감 가는 늑대 이미지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들 입추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번 입추는 성숙의 단계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끙끙거리며 애쓰는 절기였는데요. 다들 입추에 어떤 성장통이 있으셨나요? 진짜 정신줄을 놓은 대가를 혹독히 치른 것 같아요. 그 뭐죠? 왜? 네? 어떤? 왜냐면 일단은 계속 체력이 확 딸려버리니까 지각도 하고 진짜 결정적으로 지갑 잃어버리고 그걸 통해서 완전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반성을 하고 마지막에 정신줄을 확 놓아버렸다? 그게 되게 혹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장통이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머리도 잘랐어요. 아 이 정신머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잘라야겠는데? 아주 긴데? 한 번 더 사고 치면 더 자르려고요. 이번 처서는 양력 8월 23일 전후로 시작되는데요. 올해 처서는 8월 23일 오후 1시 9분부터 시작됩니다. 처서의 처는 장소 혹은 숨어 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처서에 더위가 숨는다는 뜻은 아니죠. 방에는 여전히 모기가 극성이고 더위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잔서의 흔적은 단지 모기뿐만이 아니에요. 봄, 여름에 발산하는 기운에서 금화 교역을 거쳐 가을, 겨울에 수렴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산만함 또한 잔서의 흔적입니다. 진짜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계속 졸고 있고 365일 그런 거 봐서. 내가 도담쌤이랑 연락을 자주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잠이 와서 이건 좀 병인 것 같다. 그러니까 도담쌤 본인도 책상에 앉으면 잠 온다고. 여름에 원래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예기 월령에선 처서의 첫 5일간은 송골매가 새를 사냥해 가을 제사를 지내는 때라고 하는데요. 가을 제사 지내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을의 금기운을 송골매가 새를 확 낚아채는 매서운 기운을 표현한 것 같은데 금기운의 숙살지기의 기운? 그래서 처서를 생각할 때 송골매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다고 하는데요. 육중한 발톱으로 먹이를 단숨에 움켜쥐고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로 먹이를 사정없이 찢어 발기는 매의 매서운 기세로 더위가 일으키는 산만함을 처단 단번에 끊어내야 한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처서는 봄의 기운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 봄에는 주로 우리가 양생가에 보면 살리려고 하잖아요. 벌 주지 말고 살리고 도와주고 그러는 기운을 봄으로 표현을 한다면 가을에는 미뤄뒀던 그런 형들을 다 집행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사형도 봄에는 하지 말고 미루라고 하거든. 그때는 살리는 기운이라 모든 새싹도 키우고 우리도 키우고 다 살려줘야 되는 새싹이 자라는 시기라서 그런데 가을에는 형 밀렸던 집행도 다 집행하라고 하는 아주 매서운 기운이죠. 계절 지어도 계절을 봐가면서 해. 산만함을 끊어내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산만함을 끊어내는 기운을 폐의 기운, 금의 기운으로 봐요. 목화토금수 오행을 5장에 배속하면 폐의 기운이 금 기운과 같이 배속이 되는데 그럴 때는 더 맺고 끊는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주의 집중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고 끊어야 될 때 끊고 하다 보면 폐기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하고 기운을 쓰는 것과 같이 연동이 돼 있어서 그렇게 결단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내가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시간이 가서 숙살지기가 돼서 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 그건 너무 우리가 능동적이지 못한 수동적인 태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태도를 바꿔가는 거 삶의 태도를 그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맺고 끊음을 좀 정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내가 내가 너무 산만해서 할 일도 못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지갑도 놓고 오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산만하게 살고 있구나를 봐야 마음을 먹지. 그리고 맞아요. 지켜보지. 네. 그러라고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래서 성장통이 맞는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게 현장을 보고서 정리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책에서는 매되기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내 눈은 흐리멍덩함과는 거리가 먼 살아있는 눈빛이며 하나의 먹이만 노리는 태도라고 합니다. 내 눈으로 지금 이 순간의 산만함을 포착하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것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결단. 이것이 가을의 리듬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갈갈이 찢어버려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왜 여름에 막 산만하게 벌려놨던 일들 이제 찬바람이 불고 오늘 보니까 파래지고 바람이 부니까 벌써 가을인가 봐. 이거 어떻게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런 다급한 마음이 갑자기 오늘 들더라고요. 안 드셨어요? 나만 들었구나. 되게 지금 드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가을에. 낭만. 그 눈물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후회 자책의 눈물. 내가 1년 동안 뭘 했나 하는 그런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마무리하려고 해야지 여름에 펼쳐놓은 걸 단번에 다 어떻게 지금 마무리하려고 열매로 거두려는 욕심을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가을은 숙살지기의 계절입니다. 숙은 본래 엄숙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후회가 막심해도 자신이 맺은 열매가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떠안고 가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숙살의 숙입니다. 자신이 맺은 열매가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떠안고 가는 게 뭐지? 내가 완전 일이 엄청 잘 안 되더라도 그게 내가 맺은 열매면은 감당해내야 된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전 농활 가면서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런 태도를 엄청 잘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항상 자연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연이 60%고 자기들이 하는 몫은 40%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번에 무더위였잖아요. 엄청 폭염이고 그러면서 작물이 좀 안 좋았는데 그거를 그래도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씀의 단위가 진짜 저희랑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사과 하나 하려고 막 5년 이상 그냥 내시잖아요, 마음을. 저희는 막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고 막 이러는데 그 농장을 갔는데 블루베리가 다 엄청 쪼그라들어가지고 매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다 떼줘야 된다고. 왜냐면은 그거를 떼줘야지 다음에 그 열매가 다시 맺히기 때문에 그걸 안 떼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라 비틀어진 것까지도 이제 또 하나하나 이렇게 떼주셨어요. 근데 약간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열매를 맺고 그 떨어질 때가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열매를 맺으면 수확하니까 너무 기쁠 것 같고 그런 아픔 같은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수확을 할 때. 근데 이걸 아픔으로 표현한 것도 그렇고 여기에 열매가 떨어질 때 물지 못하면 떨어질 때 박살이 난다 이 얘기도 되게 좀 나한테 신기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수확할 때 기쁨이라는 거 우리가 수확하는 의미에서고 나무에서는 그 열매를 내 살이고 내 자식인 걸 떨구는 거니까 내가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열매를 떨구는 그 기운도 있고 열매를 잘 수확을 했다면 그 나머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다른 나뭇가지나 잎이나 이런 걸 다 쳐내 열매가 딱 연글고 이렇게 탄탄한 열매로 이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다른 것들을 잘라내는 기운을 숙살지기라고 나는 이해를 하는데 찰리 채플린은 인간의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떨어져서 보면 누구의 삶이나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 삶의 현장으로 직접 침투해서 몸으로 부딪히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의 단풍과 낙엽을 되게 낭만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사실 나무가 자신의 잎을 떨어뜨리는 거는 자신의 생사를 잘라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도 지갑 잃어버린 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완전 절망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웃음을 주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데 진짜 어제는 세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진짜. 맞아, 천공이 이제 시작해서 이번 연도 초에 시작해서 이제 수학할 때가 된 거잖아. 뭘 수학할 수 있을까? 커리큘럼대로라면 이제 에세이를 수학해야 하는데 맞아, 대박 에세이. 씁쓸한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비극은 슬픔으로 덧씌워지지 않고 온전한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슬픔과 각종 낭만으로 치장된 감성을 걷어냈을 때 논벼가 익은 것처럼 단단히 연근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이번 낭송은 거북이니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고미숙 선생님 책을 뽑았는데요. 지난주에 새로 나온 책이기도 하고 여름에 제가 친구들이랑 감정적인 부딪힘이 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서 이제 친구를 사귀는 거에 대해 또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곰쌤 책에서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고립에서 공감으로 우정의 기회를 연마하자.
백수에겐 꿈이 필요 없다. 사는 것 자체가 꿈이자 직업이다. 삶이 무엇인가? 관계와 활동이다. 활동에 대해서는 1장에서 탐구했다. 노동에서 활동으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었다. 다음은 관계다. 삶은 관계다. 살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삶이다. 나를 둘러싼 관계를 점검해보라. 가장 먼저 가족. 이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천륜이다. 삶의 토대이자 베이스 캠프에 해당한다. 여기에 집착하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삶이라는 현장은 베이스 캠프를 떠나면서 시작된다. 그 다음은 연인. 이건 강렬하지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 소유와 집착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화폐와 긴밀히 오버랩된다. 이 관계에서만 올인하면 존재는 한없이 작아진다. 핵가족이 그 증거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정을 수반해야 한다. 우정이란 독점적 소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가장 자연스럽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백수가 전념해야 하는 윤리적 영역은 바로 이 지점이다. 우정은 취향이나 기질이 아니다. 절착탁마해야 하는 덕목이다. 그것이 삶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배워야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서 우정과 지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스승이면서 친구이고 친구이면서 스승인 사우.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관계의 최고 경지다.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삶은 무조건 충만하다. 백수들에겐 꿈이 없다고 했다. 만약 꿈이 있다면 단 하나, 이것이다. 사우를 만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일단 존재의 무게중심을 우정이라는 축으로 옮겨야 한다. 그것을 중심으로 일상의 배치, 욕망의 흐름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 다음엔 친구를 찾아,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나면 된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도가 보일 것이다. 불안해할 필요 없다. 될 때까지 하면 된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그 전에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배움으로 충만한 신체가 되어야 한다. 어렵다고? 천만에. 아주 쉽다. 취준생과 혼밥의 고독한 길보다 쇼핑과 게임, 비트코인에 중독된 코스보다 훨씬. 이 쉽고 재미난 걸 왜 안 하나? 그리고 절대 잊지 말자. 자의식의 감옥을 박차고 나와 공감의 바다를 유영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와. 저는 들으면서 그 말이 딱 꽂혔는데 살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관계 자체가 삶이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뭐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 자체가 삶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 내가? 그러니까 누구랑 일부러 우정을 쌓아야지, 좀 친해져야지 이런 거라기보다 어떤 활동을 같이 하면 그 안에서 친해지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게 또 우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이렇게 활동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게 우정을 쌓고 스승을 만들고 만나고 하는 그런 활동들 아닌가? 활동이 막 일 잘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이 아니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놀이터로 이제 여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랑 관계를 맺을까?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것으로 처서 절기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기에 만나요. 뱅로!